저는 윤정욱입니다. 올해 68이 됐어.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주름살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 손등의 핏줄도 예전보다 튀어나왔고 허리는 아침마다 뻐근하게 말을 걸어와.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지. 그날 아침도 평범했는데 말이야.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있는데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 119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지. 병원에서 의사가 내게 말했을 때 귀가 멍해지더라고. 유족분이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유족이 된 거야.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면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 밥상을 차려도 두 개가 아닌 하나만 놓으면 되고 설거지할 그릇도 반으로 줄었지.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넓게 느껴져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도 살아야 했어.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지. 동네 시장 구석에 있는 조그만 가게야.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부터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만들었어. 손님들은 대부분 단골이었지. 사장님, 오늘 밑반찬 뭐가 맛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에도 힘이 났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더니 정말 그랬어. 처음엔 저녁마다 울었는데 1년쯤 지나니까 그냥 담담해지더라고.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장사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는 게 일상이 됐지. 가끔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을 때면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 미선아, 요즘 어때? 준혁이는 잘 크고 있고? 딸은 항상 바빴어.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끊기 일쑤였지. 그래도 뭐 어쩌겠어. 딸도 살기 바쁜데. 사위 도연이는 회사원이고 딸은 학원 강사 일을 하니까 둘 다 정신없이 바쁘더라고. 그런데 올해 초에 남편 제사를 지내러 딸네 집에 갔을 때였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사위가 커피를 내와서 건네더라고. 장모님, 커피 드세요. 고맙다, 도연아. 사위는 착한 사람이야.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편이지.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첫인상부터 괜찮다 싶었거든. 회사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차분해 보였어. 그날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장모님, 이번에 장모님 생신이시잖아요. 응, 그러네.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아니에요. 저희가 모시고 여행 가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어. 여행이라니. 나이 들어서 여행이라는 게 무슨 호사냐 싶었지. 무슨 소리야? 그런 돈 어디 있어? 장모님, 평생 고생만 하시고 어디 한번 제대로 가보신 적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해외로 가시죠. 옆에 앉아있던 딸이 거들었어. 엄마, 우리가 다 알아볼게요. 엄마는 집만 싸면 돼.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 나이 들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 몰랐거든. 그동안 딸한테 손주 키워달라고 부탁받을 때마다 내가 달려갔고 김치 담글 때면 내가 갖다 줬는데 말이야. 얘들아, 그런 돈 어디서 나와? 내가 낼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시는 건데.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 평생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싫어했거든.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야. 반찬 가게에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거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도 있고. 안 돼. 내가 낸다. 내 생신인데 내가 내는 게 맞지. 결국 내가 여행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어. 사위는 그럴 필요 없는데라며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 딸은 그냥 살짝 웃기만 했어. 그때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 여행 날짜가 정해지고 나니 설레더라고. 평생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남편이랑 신혼여행도 제주도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가게 생겼으니 말이야. 가게 단골 손님들한테 자랑도 했어.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으시네요. 우리 딸이 말이야, 생신 선물로 여행을 보내준대요. 어머, 효녀네요. 어디로 가세요? 말레이시아래요. 처음 들어보는 나라지만 따뜻한 곳이래요. 손님들이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었지. 나도 사람 구실한다는 느낌이랄까. 짐을 싸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 여름 옷을 꺼내고 선크림을 사고 모자도 새로 샀지.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어.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거든. 내일이면 딸, 사위, 손주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로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지. 여보, 나 내일 여행 가. 당신이랑 못 간 게 아쉽지만 딸애들이랑이라도 가게 됐어. 천장을 보며 눈을 감았어.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이게 진짜 효도 여행의 시작인 줄만 알았어. 그때는 아직 몰랐지. 이 여행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걸 말이야. 출발 당일 아침, 나는 새벽같이 일어났어. 시계를 보니 4시 반이었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진 거야. 잠을 설쳤나 보더라고. 가슴이 두근거렸어.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 같았지.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 여권, 옷까지 약 세면도구.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2번, 3번 열어봤거든. 가방 지퍼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면서 중얼거렸어. 양말은 챙겼지? 속옷도 넉넉하게 넣었고, 모자는 어디 뒀더라? 거울 앞에 섰어. 머리를 빗고 화장을 조금 했지. 립스틱도 발랐어. 평소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괜찮아 보였어. 오전 9시에 딸네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나는 7시 반에 집을 나섰어. 너무 일찍 나온 거야.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지. 딸네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 아침 공기가 상쾌하더라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 주변을 둘러보니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지.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가롭게 앉아 있었어. 8시 50분쯤 됐을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벌써 오셨어요? 응, 좀 일찍 나왔어. 아이고, 집에서 편하게 계시다가 오시지. 올라오세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딸네 집은 30평대 아파트였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위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지.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그래, 너희 기다리게 하면 안 되잖아.
거실에는 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 손주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뭔가 챙기느라 바빴지. 준혁아, 할머니 왔다. 손주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 네. 그게 전부였어. 인사도 없이 그냥 게임만 했지. 나는 속으로 삼켰어.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딸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 엄마, 좀만 기다리세요. 도연이가 차 가지러 갔다 올 거예요. 응, 천천히 해. 사위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10분쯤 뒤에 차를 끌고 왔어. 큼직한 SUV였지. 짐을 싣기 시작했는데 양이 상당하더라고. 캐리어만 4개였어. 내 가방은 작은 편이었는데 다른 식구들 건 다 컸지. 공항까지 가는 길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어.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지.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어디 간다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거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우리는 멀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지. 사위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어.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목베개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운전만 잘해. 딸은 옆자리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 준혁이도 뒷자리에서 계속 게임을 했지. 차 안이 조용했어.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좋았거든. 공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캐리어를 끌고 걷는 사람들, 아이를 안고 가는 가족들, 모두가 어디론가 떠나는 중이었지. 나도 그 속에 섞여 있다는 게 신기했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사위가 서류를 꺼냈어. 여권과 예약 확인서였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 가족 여행이세요? 사위가 대답했어. 네, 장모님 생신 기념으로요. 와, 멋지시네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어. 나를 위한 여행이라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 탑승권을 받고 출국 심사를 통과했어. 면세점도 구경했지. 온갖 화장품과 명품 가방들이 진열돼 있었어. 딸이 말했어.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난 필요한 게 없어. 사실 갖고 싶은 것도 있었어. 예쁜 향수병이 눈에 들어왔거든. 하지만 비싼 거 알고 있었지. 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비행기에 올랐지. 비행기 안은 좁았어. 좌석 간격이 생각보다 좁더라고. 나는 창가 쪽에 앉았고 옆에는 딸이 앉았어. 사위와 손주는 다른 줄에 앉았지.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영어로 하니까 말이야. 한국말로도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귓전으로 흘렸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활주로를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지. 나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 심장이 쿵쾅거렸거든. 그러다 갑자기 몸이 뜨는 느낌이 들었어. 어머,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지. 딸이 옆에서 웃었어. 엄마, 괜찮아요. 금방 안정돼요. 창밖을 보니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 건물들이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다니. 1시간쯤 지났을까? 기내식이 나왔어. 작은 쟁반에 밥이랑 반찬이 담겨 있었지.
맛은 그저 그랬어. 짜고 퍽퍽했거든. 그래도 다 먹었어. 남기는 게 버릇이 안 돼서 말이야. 딸은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 나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바빠 보여서 참았어. 대신 창밖 구름을 보며 시간을 보냈지. 몇 시간이 흘렀어.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 좁은 공간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지. 화장실도 가고 싶었는데 딸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참았어. 결국 참다 못해 딸을 살짝 건드렸어. 미선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딸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어. 화장실은 비행기 뒤쪽에 있었는데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 흔들리는 통로를 붙잡고 간신히 도착했지. 돌아오는 길에 사위 자리를 지나쳤어. 사위는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고 준혁이는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지. 나는 그냥 지나쳤어. 자리에 앉으니 딸이 다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 화면에는 메신저 대화창이 떠 있었는데 얼핏 봤지. 누군가랑 계속 대화하는 것 같았어. 나는 일부러 안 봤어. 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거든.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었어. 음료 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 목이 좀 마르긴 했지만 괜히 번거롭게 하기 싫었거든.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나왔어. 안전벨트를 다시 매라고 했지. 창밖을 보니 낯선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 말레이시아였어. 야자수가 보이고 바다가 반짝였지. 비행기가 착륙했어.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 나도 따라서 손뼉을 쳤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 공항 밖으로 나오니 더위가 확 밀려왔어. 숨이 막힐 것 같았지. 햇볕이 강렬했어. 선글라스를 꺼내 썼는데도 눈이 부셨어. 사위가 말했어. 어머님, 여기 날씨가 원래 이래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우리의 여행이 시작됐지. 그때만 해도 나는 행복했어. 정말로 말이야. 공항에서 나오자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젊은 여자였지. 26쯤 돼 보였어. 선글라스를 쓰고 반팔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시원해 보였거든. 안녕하세요. 김도연님 일행이시죠? 사위가 손을 들었어.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 담당 가이드 제니입니다. 편하게 불러주세요. 가이드는 밝게 웃으며 우리를 버스로 안내했어. 작은 버스였지. 우리 가족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몇 명 더 있었어. 모두 한국 사람들이었지. 버스에 오르는데 계단이 높았어. 무릎이 좀 안 좋거든. 3년 전에 수술했는데 아직도 날씨가 흐리면 통증이 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갔지. 할머니, 빨리요. 뒤에서 준혁이 목소리가 들렸어. 재촉하는 투였지. 나는 미안한 마음에 서둘렀어. 그러다 발을 헛디뎠어. 아찔했지. 다행히 손잡이를 꽉 잡고 있어서 넘어지진 않았어. 엄마, 괜찮으세요? 딸이 뒤에서 물었어. 걱정하는 것 같긴 한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 응, 괜찮아. 자리에 앉았어. 버스 뒷좌석이었지. 창가 쪽이어서 밖을 볼 수 있었어. 사위와 딸은 앞쪽에 앉았고 준혁이는 내 옆에 앉았지. 하지만 손주는 또 게임기를 꺼내 들었어. 준혁아, 창밖 좀 봐. 경치가 좋네. 네.
대답만 하고 고개도 안 돌렸어.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지. 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 버스가 출발했어. 도로를 달리는데 주변 풍경이 신기했어. 야자수가 즐비했고 건물들이 색깔이 화려했지. 간판도 다 영어나 알 수 없는 문자로 쓰여 있었어.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기온은 섭씨 38도입니다. 습도도 높으니까 물 자주 마시세요. 38도라니. 한국은 지금 봄인데 여긴 한여름이네. 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어. 에어컨이 나오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았지. 1시간쯤 달렸을까? 호텔에 도착했어. 커다란 건물이었어. 입구에 분수대가 있고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지. 로비는 시원했어.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이 높았어. 체크인을 하는 동안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 다리가 아팠거든. 오래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뻣뻣해졌어. 주물러 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 객실 키를 받았어. 나는 혼자 쓰는 방이었고 딸네 가족은 옆방을 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 복도가 길었어.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발소리가 나지 않았지. 방문을 열었어. 깔끔했어. 침대가 크고 창문 너머로 수영장이 보였지.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 몸이 축 늘어졌어.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녹초가 됐거든. 1시간쯤 쉬었을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저녁 먹으러 내려와요. 로비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금방 갈게.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 파운데이션을 조금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지. 로비로 내려가니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가이드 제니도 있었고 다른 여행객들도 모여 있었지. 자, 다 오셨네요. 저녁 드시러 가시죠. 식당은 호텔 1층에 있었어. 뷔페식이었지. 음식이 엄청 많았어. 동남아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까지 종류가 다양했지.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았어. 볶음밥이랑 볶음 국수를 조금 담았고 샐러드도 몇 가지 집었어. 과일도 있었는데 망고랑 파인애플을 담았지. 테이블에 앉았어. 딸네 가족은 이미 먹기 시작했어. 사위는 고기를 먹고 있었고 딸은 파스타를 먹고 있었지. 준혁이는 피자만 잔뜩 담아왔더라고. 준혁아, 야채도 좀 먹어야지. 싫어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딸이 끼어들었어. 엄마, 애가 안 먹는다는데 억지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 괜히 간섭했나 싶었지. 조용히 밥을 먹었어. 음식은 맛있었어. 특히 볶음밥이 괜찮았거든.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어. 사위가 물었어.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다. 다행이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시작하니까 오늘은 푹 쉬세요. 고마운 말이었어. 사위는 역시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 창문을 열어뒀더니 바람이 들어왔어. 따뜻한 바람이었지. 한국의 봄바람과는 달랐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봤어. 오늘 찍은 사진들이었지. 공항에서 찍은 것, 버스 안에서 찍은 것. 근데 가만 보니
내가 찍은 사진은 별로 없더라고. 다들 바빠서 날 찍어줄 생각을 못한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여행이 이제 시작인데. 내일부터는 사진도 많이 찍고 추억도 쌓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떴어.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에 깼거든. 다시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왔어. 그냥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 아침 식사는 8시였어. 또 뷔페였지. 빵이랑 과일, 계란 요리를 담았어. 커피도 한 잔 마셨는데 지냈어. 9시에 로비에 집합했어. 오늘은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거든.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 첫 번째 장소는 쌍둥이 빌딩이었어.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었지.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 자, 여기서 사진 찍으시고 30분 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 다들 사진을 찍으러 흩어졌지. 나도 딸네 가족을 따라갔어. 사위가 카메라를 꺼냈어. 자, 사진 찍을게요. 준혁이랑 미선이 서봐. 둘이 나란히 섰어. 찰칵찰칵 소리가 났어. 몇 장 찍더니 사위가 말했어. 자, 이번엔 우리 셋이 찍자. 딸이 나한테 말했어. 엄마, 저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 나는 카메라를 받아들었어. 무거웠어. 어떻게 찍는지 몰라서 헤맸지. 엄마, 여기 버튼 누르면 돼요. 딸이 알려줬어. 나는 화면을 보며 셋을 담았어. 셔터를 눌렀지. 몇 장 찍었어. 됐어. 카메라를 돌려줬어. 사위가 화면을 확인했어.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어. 나를 찍어주겠다는 말은 없었지. 나도 사진을 남기고 싶었는데 말이야.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못했어.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 계단이 많은 곳이었어. 힌두 사원이라고 했지. 형형색색의 조각상들이 있었고 계단이 270개 정도 된다고 했어. 자유시간 40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실 분들은 올라가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래서 쉬세요. 가이드가 안내했어. 사위와 딸, 준혁이는 올라가기 시작했어. 나도 따라가려고 했지. 엄마는 여기서 쉬세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딸이 말했어. 단호한 목소리였지. 괜찮아. 나도 올라갈 수 있어. 엄마, 무릎 안 좋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도, 엄마, 딸이 짜증을 냈어. 목소리가 커졌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 나는 입을 다물었어.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 셋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 나는 벤치에 앉았어. 혼자였어. 주변에 다른 여행객들도 몇 명 앉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을 봤어. 딸내 가족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 저 위까지 올라가는구나.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을까? 30분쯤 지났을까?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어.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왔지. 힘들어 보였어. 딸내 가족도 내려왔어. 다들 얼굴이 빨갰어. 어머님, 죄송해요. 너무 더웠어요. 올라가시면 힘드셨을 거예요. 사위가 미안해하며 말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괜찮아, 잘 쉬었어. 거짓말이었어.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어. 나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버스로 돌아가는 길, 준혁이가 불평했어. 할머니 때문에 시간 다 뺏겼잖아.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 내 탓이라는 거지. 딸이 준혁이를 타일렀어. 준혁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 진심으로 야단치는 게 아니었지.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 내가 괜히 왔나? 집만 되는 건 아닐까? 가슴이 답답했어.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모두 조용했어. 나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지.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어. 로비에서 해산하면서 가이드가 말했지. 내일은 아침 6시에 출발합니다. 섬 투어 가는 날이거든요. 일찍 주무세요. 모두 알았다고 대답하고 흩어졌어.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갔지.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맞았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 온몸이 무거웠어. 다리는 퉁퉁 부은 것 같았고 무릎은 쑤셨지. 손으로 눌러봤는데 아팠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침대에 누웠어.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지. 그런데 잠이 안 왔어.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잔다는 걸 아니까 억지로 눈을 떴어. 휴대폰을 봤어. 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지. 엄마, 저녁은 저희끼리 먹을 거예요. 엄마도 편하게 드세요. 혼자 먹으라는 얘기였어. 가슴이 답답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 애들도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어. 근데 혼자 식당 가기가 싫었어. 사람들 사이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지. 그래서 룸서비스를 시켰어. 전화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거는지 몰랐어. 버튼을 여기저기 눌러봤지. 한참 만에 겨우 연결됐어. 헬로 룸서비스입니다. 영어였어. 당황했지. 영어를 못하거든. 저 음식 좀. 예스. 원 모먼트 플리즈.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고. 잠시 기다리라는 건가. 그러다 한국말 하는 직원이 받았어. 네, 고객님. 주문하시겠어요? 라면 있어요? 죄송하지만 라면은 없습니다. 샌드위치나 파스타는 괜찮으세요? 그럼 샌드위치 주세요. 네, 30분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 샌드위치가 얼마나 나올지, 맛은 어떨지 궁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40분쯤 지나서 노크 소리가 났어. 룸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었어. 젊은 남자 직원이 카트를 끌고 왔지. 접시 위에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고 샐러드랑 감자튀김도 함께 있었어. 여기 놓아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직원이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나갔어. 계산서를 보니 가격이 적혀 있었어. 2만 원이 넘었지. 샌드위치 하나에 이 돈이라니. 한국에서는 5천 원이면 되는데. 샌드위치를 먹었어. 빵이 말라 있었고 속재료는 차갑고 싱거웠어. 그래도 다 먹었어. 남기면 아까우니까. 창밖을 봤어. 해가 지고 있었지.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 수영장에는 사람들이 놀고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 딸네 가족은 뭐 하고 있을까? 맛있는 거 먹고 있으려나? 손주는 좋아하겠지. 나는 여기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참았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
이게 뭐라고 우냐고 혼자 중얼거렸어. 밤이 깊어갔어. 텔레비전을 켰는데 채널이 다 영어나 알 수 없는 언어였어. 한국 방송은 없었지. 그냥 껐어. 침대에 누워 있었어. 시계를 보니 9시였지.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아직 이른데 할 게 없었어.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어. 새벽 5시였지. 몸이 무거웠어. 어젯밤에 자다 깨다 반복했거든. 낯선 곳이라 그런가 싶었어. 씻고 옷을 입었어. 수영복도 챙겼지. 섬에 간다니까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 로비로 내려갔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고 있었지. 딸네 가족은 아직 안 보였어. 6시가 다 돼서야 나타났어. 준혁이는 졸린 얼굴이었고 딸은 화장이 번진 채였지. 사위만 멀쩡해 보였어.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버스를 탔어. 항구로 가는 길이었지. 1시간을 달렸어. 창밖으로 야자수가 끝없이 이어졌어. 항구에 도착했어. 배들이 많았지. 큰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었어. 우리가 탈 배는 중간 크기였어. 배에 오르는데 또 계단이 높았어. 손잡이를 잡고 조심히 올라갔지. 사위가 뒤에서 손을 내밀었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사위의 손을 잡고 올라갔어. 든든했지. 배가 출발했어. 파도가 있었어. 배가 흔들렸지. 속이 울렁거렸어. 멀미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거든. 참았어. 토할 수는 없었지. 30분쯤 갔을까? 섬이 보였어. 하얀 모래사장이었지. 야자수가 있고 바다가 에메랄드 빛이었어. 배에서 내렸어. 모래를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 배 멀미 때문인지 힘이 없었지. 가이드가 말했어. 자유시간입니다. 수영하실 분들은 수영하시고 쉬실 분들은 저기 그늘에서 쉬세요. 3시간 후에 모입니다. 딸네 가족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바다로 뛰어갔어. 준혁이가 소리쳤지. 와, 시원해. 나는 그늘로 갔어. 야자수 아래 의자가 있었거든. 거기 앉았어. 햇볕이 너무 강했어. 선글라스를 써도 눈이 부셨지. 바다를 봤어. 딸네 가족이 물속에서 놀고 있었어. 물장구를 치고 웃고 떠들었지. 행복해 보였어. 나만 여기 앉아 있었어. 혼자 바다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수영을 못하거든. 물이 무서워. 그냥 여기 앉아서 보는 수밖에. 1시간쯤 지났을까? 더위가 심했어. 땀이 줄줄 흘렀지. 물을 마셨는데 금방 동이 났어. 더 사야 하나 싶었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랐어. 2시간쯤 지났어. 지루했어. 할 게 없었지. 휴대폰을 봤는데 인터넷도 안 됐어. 그냥 바다만 봤어. 딸네 가족이 물에서 나왔어.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웃고 있었지. 재밌었나 보더라고. 엄마, 여기 왜 계셨어요? 바다 구경이라도 하지. 딸이 물었어. 더워서 그늘에 있었어. 그래도 좀 걸어 다니시지.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심심한 게 문제가 아니었어.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었거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점심시간이 됐어. 가이드가 도시락을 나눠줬지.
작은 상자 안에 밥이랑 반찬이 들어 있었어. 의자에 앉아서 먹었어. 밥이 차갑고 딱딱했어. 반찬도 짰지. 그래도 먹었어. 배가 고팠으니까. 준혁이가 불평했어. 이거 맛없어. 안 먹을래. 딸이 달랬어. 조금만 먹어. 배고프잖아. 싫어. 준혁이는 도시락을 옆에 놓아버렸어. 사위가 나머지를 먹었지. 식사 후 다시 자유시간이었어. 딸네 가족은 또 바다로 갔어. 나는 또 그늘에 앉았지. 시계를 봤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어. 길게 느껴졌어.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올 것 같았어. 고개가 떨어졌지.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제 출발해야 해요. 사위가 깨웠어.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 배를 타고 돌아왔어. 이번엔 멀미가 더 심했어. 속이 뒤집혔지. 참기 힘들었어. 배가 흔들릴 때마다 토할 것 같았거든. 항구에 도착했을 때 비틀거렸어. 어지러웠지. 사위가 팔을 잡아줬어. 천천히 가세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 온몸이 아팠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팠지. 저녁 먹으러 내려가라는 전화가 왔어. 딸이었지.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나 좀 쉬고 싶어. 너희끼리 먹어. 괜찮으세요? 응, 그냥 피곤해서. 전화를 끊었어. 일어나고 싶지 않았어. 그냥 누워있고 싶었지. 배가 고팠지만 움직이기 싫었어.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 창밖이 어두워졌어. 혼잣말을 했어.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대답은 없었어. 방은 조용했지. 에어컨 소리만 웽웽거렸어. 눈물이 났어. 참을 수가 없었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 그냥 눈물만 흘렀어. 한참을 울고 나니까 좀 나아졌어.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었지.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 또 침대에 누웠어.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 내일은 나아질까? 내일은 좀 나을까?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어. 아침에 눈을 떴어. 시계를 보니 8시였지. 늦잠을 잔 거야. 평소엔 일찍 일어나는데 어젯밤에 너무 피곤했나 봐. 급히 일어나서 씻었어. 오늘 일정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 휴대폰을 봤는데 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 엄마 아침 먹고 로비에서 봐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내려갔어. 식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벌써 식사 중이었지. 딸네 가족도 거의 다 먹은 상태였어. 엄마, 늦으셨네요. 딸이 말했어. 살짝 핀잔 섞인 톤이었지. 미안해, 늦잠 잤어. 빨리 드세요. 곧 출발해야 해요. 급하게 먹었어. 빵 한 조각이랑 과일 몇 개, 커피 한 잔.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어. 로비에 모였어. 가이드 제니가 오늘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지. 오늘은 고원지대로 갑니다. 차로 3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서 차밭도 구경하고 딸기 농장도 갈 거예요. 그리고 폭포도 보러 가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 나도 좋다고 생각했지. 바다보다는 산이 좋으니까. 버스를 타고 출발했어. 도시를 벗어나자 길이 좁아졌어. 산길이었지. 구불구불했어. 버스가 좌우로 흔들렸어.
멀미가 또 시작됐어. 어제 배 멀미도 심했는데 오늘은 차 멀미까지. 속이 울렁거렸지. 물을 마셨는데 소용없었어. 1시간쯤 갔을까? 참을 수가 없었어. 가이드한테 말했지. 저기요, 잠깐 차 세워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기사님, 잠깐만 세워주세요. 버스가 길가에 섰어. 나는 급히 내렸지. 토할 것 같았거든. 길 옆 풀숲으로 갔어. 구역질이 났어. 토했어. 아침에 먹은 게 다 나왔지. 기운이 쭉 빠졌어. 딸이 뒤따라 나왔어. 엄마, 괜찮아요? 응, 좀 나아. 멀미약 드셨어요? 아니, 안 가져왔어. 딸이 한숨을 쉬었어.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지. 엄마, 왜 안 챙기세요? 여행 오면서 멀미약은 기본이잖아요.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그런데 딸의 말투가 야속했어. 버스로 돌아왔어. 사람들이 쳐다봤어. 민망했지.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 사위가 물 한 병을 건넸어. 어머님, 물 드세요. 고마워. 물을 마셨어.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 버스가 다시 출발했어. 눈을 감고 있었어. 토할까봐 무서웠거든. 창문을 열었어. 바람이 들어왔지. 그게 좀 도움이 됐어. 1시간을 더 갔어. 겨우 참았어. 고원에 도착했지. 공기가 달랐어. 서늘했어. 산 냄새가 났지. 차밭이 펼쳐져 있었어. 초록색 물결이었지. 예뻤어.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없었어. 휴대폰으로 찍었지만 제대로 안 나왔어. 딸네 가족은 또 사진을 찍고 있었어. 사위가 딸이랑 준혁이를 찍고 딸이 사위랑 준혁이를 찍고 나는 또 빠졌어. 나도 같이 찍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어. 딸이 돌아봤지. 엄마, 나중에 찍어요. 지금은 우리끼리 먼저 찍을게요. 나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아. 나중은 오지 않더라고. 차밭을 걷는데 경사가 있었어. 발을 헛디뎠어. 비틀거렸지. 옆에 있던 다른 여행객이 잡아줬어.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받는 게 서러웠어. 내 가족은 저 앞에서 신나게 사진만 찍고 있었으니까. 딸기 농장에 갔어. 직접 따 먹을 수 있다고 했지. 다들 농장 안으로 들어갔어. 나도 들어가려는데 사위가 말했어.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왜? 안 힘드시게요. 저희가 따서 갖다 드릴게요. 또 혼자 남겨지는 거였어. 입구 벤치에 앉았지. 사람들이 웃으며 딸기를 따고 있었어. 딸네 가족도 안에서 즐거워 보였어. 준혁이가 딸기를 따서 입에 넣더라고. 딸도 웃고 사위도 웃었지. 나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 유리창 너머로 보는 것 같았어. 나는 밖에 있고 저들은 안에 있는 느낌. 30분쯤 지나서 나왔어. 사위가 딸기 몇 개를 들고 왔지.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딸기를 받았어.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달지도 않고 시큼했지. 아니, 내 마음이 그랬나 봐. 점심은 식당에서 먹었어. 현지 음식이었지. 매운 카레 같은 거였어. 맛이 강했어. 나는 잘 못 먹었거든. 입맛에 안 맞았어. 조금 먹고 숟가락을 놓았어. 배가 고팠지만
억지로 더 먹을 수가 없었어. 어머님, 많이 드세요. 사위가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어. 배불러. 거짓말이었어. 배는 고팠어.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지. 오후에는 폭포를 보러 갔어. 또 계단이 많았어. 내려가는 계단이었지. 가이드가 말했어. 폭포까지 계단이 200개 정도 됩니다. 힘드신 분들은 위에서 보셔도 돼요. 또 나한테 하는 말 같았어. 나만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았지. 나도 내려갈 거야. 의지를 불태웠어. 이번엔 따라가고 싶었거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 난간을 잡고 천천히 갔지.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딸네 가족은 벌써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어. 나는 뒤처졌지. 숨이 찼어. 무릎이 아팠어. 중간쯤 왔을 때 멈췄어. 쉬고 싶었거든. 앉으려는데 딸이 아래서 소리쳤어. 엄마, 빨리요. 시간 없어요. 재촉하는 목소리였어. 나는 다시 걸었어. 쉬지도 못하고 폭포에 도착했어. 물소리가 시끄러웠지. 하얀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었어. 장관이었어. 그런데 그걸 즐길 여유가 없었어. 숨이 너무 가빠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에 기대서 있었지. 사진 찍어요. 준혁이가 소리쳤어. 또 사진이었어. 나는 한쪽에 서 있었어. 할머니도 같이요. 준혁이가 처음으로 나를 불렀어. 가슴이 뭉클했지. 달려갔어. 같이 섰어. 사위가 사진을 찍었어. 몇 장 찍더니 말했지. 좋네요.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야 했어. 이번엔 올라가는 계단이었지. 내려올 때보다 힘들었어.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어. 다리가 떨렸어. 중간에 멈춰서 숨을 골랐지. 사람들이 나를 지나쳐 갔어. 다들 빠르게 올라갔어. 나만 느렸지. 딸네 가족도 벌써 위에 도착했나 봐. 보이지 않았거든. 혼자 올라갔어. 한참을 걸려서 겨우 올라갔지.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는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님,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말할 기운도 없었어. 버스로 돌아왔어.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어. 온몸이 아팠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사위가 뒤돌아보며 말했어. 어머님, 내일은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내일 코스가 좀 힘들어요. 트레킹도 하고 동굴도 들어가고 어머님 무릎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요. 딸이 거들었어. 엄마, 방에서 푹 쉬세요. 저희가 다녀올게요. 또 혼자 남으라는 얘기였어. 가슴이 답답했지. 하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어. 그래, 알았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 창밖을 봤어. 어두워지고 있었지. 호텔에 도착했어.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갔어. 침대에 쓰러졌어. 눈물이 또 났어.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 혼자 남겨진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또 같은 질문을 했어. 대답은 여전히 없었지. 창문을 열었어. 밤바람이 들어왔어. 따뜻한 바람이었지. 아래쪽 수영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 나는 여기서 혼자 울고 있는데 세상은 즐겁게 돌아가고 있었어. 컵라면 생각이 났어. 한국에서 가져온 게 가방에 있었거든. 꺼내서 물을 끓였어. 호텔 주전자로 끓인 물을 부었지.
3분을 기다렸어. 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 냄새가 좋았어. 한국 냄새였지. 젓가락으로 후루룩 먹었어. 뜨거웠지만 맛있었어.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 같았어. 라면을 다 먹고 국물도 마셨어. 배가 따뜻해졌지. 마음도 조금 나아졌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 그래, 나도 내 인생 맛 좀 봐야지. 무슨 의미인지 나도 잘 몰랐어. 그냥 나온 말이었지. 하지만 이상하게 힘이 됐어. 내일은 혼자 보낼 거야. 방에서. 근데 뭐 어때? 혼자라도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어. 아침 6시에 눈이 떴어.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깼지. 평생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밴 거야.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 오늘은 혼자 보내는 날이야. 딸네 가족은 트레킹 가고 나는 여기 남는 거지.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어.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 하늘이 주황빛이었어. 수영장 물이 반짝였어. 씻고 옷을 입었어. 그냥 편한 옷으로. 어차피 나갈 일도 없으니까. 8시쯤 됐을 때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아침 드셨어요? 아직. 지금 내려가려고. 저희는 벌써 먹고 출발 준비 중이에요. 엄마 천천히 드시고 푹 쉬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네, 저녁 때 들어올게요. 전화를 끊었어. 혼자라는 게 실감났지. 식당으로 내려갔어. 사람이 별로 없었어. 다들 일찍 출발한 모양이었지. 조용했어. 혼자 음식을 담았어. 빵이랑 계란, 과일 조금, 커피 한 잔. 구석 자리에 앉았어. 먹으면서 주변을 봤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몇 보였지. 다들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어. 나는 혼자였어. 젓가락질하는 소리만 컸어. 빨리 먹고 올라갔어. 방으로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어. 채널을 이것저것 돌렸는데 볼 게 없었지. 영어 뉴스, 중국 드라마, 태국 예능. 다 알아들을 수 없었어. 그냥 껐어. 조용했어. 너무 조용했지. 시계를 봤어. 9시 30분. 아직 아침인데 하루가 길게 느껴졌어. 창밖을 봤어. 수영장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지. 물놀이를 시작했어. 아이들 소리가 들렸어. 나도 나가볼까 생각했어. 근데 혼자 어디 가기가 두려웠어. 길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냥 방에 있기로 했어. 침대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지.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박 여사, 나 지금 말레이시아야. 여행 왔어.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어. 어머, 좋겠다. 재밌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재밌다고 할 수가 없었어. 응, 그럭저럭.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 휴대폰을 내려놨지. 11시쯤 됐어. 배가 고팠어. 아침을 일찍 먹어서 그런가 봐. 룸서비스를 시킬까 생각했는데 비쌌어. 어제 샌드위치가 2만 원이 넘었으니까. 가방을 뒤졌어. 컵라면이 하나 더 있었지. 그걸 끓여 먹기로 했어.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 컵라면에 부었지.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봤어. 구름이 끼고 있었어. 비가 올 것 같았지.
뚜껑을 열고 먹었어. 역시 맛있었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어. 다 먹고 나니 심심했어. 할 게 없었지. 낮잠이나 자볼까 싶어서 침대에 누웠어.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어. 그냥 누워서 생각했어.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녔지. 남편 생각이 났어. 살아있었으면 함께 왔을 텐데. 그럼 혼자가 아니었을 텐데. 여보, 나 지금 혼자야. 딸내는 놀러 가고 나만 남았어. 말해봤자 대답은 없었지. 그래도 말하니까 조금 나았어. 오후 2시쯤 됐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 말다툼하는 소리였지. 누군가 싸우고 있었어. 문 쪽으로 다가갔어. 귀를 기울였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였거든.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떡해. 남자 목소리였어. 익숙한 목소리였지. 누구지? 당신이 연락을 안 받잖아. 나 어떻게 하라고. 여자 목소리였어. 높은 톤이었지. 우리 끝난 거잖아. 몇 번을 말해야 알아. 그 순간 알았어. 사위 목소리였어. 도연이었지. 가슴이 철렁했어. 뭐지? 무슨 일이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 복도를 살짝 내다봤지. 사위가 서 있었어. 그리고 앞에 여자가 있었어. 젊은 여자였지. 가이드 제니였어. 둘이 마주보고 있었어. 제니가 울고 있었지. 사위는 난처한 표정이었어. 제발 한국 가면 연락할게. 지금은 안 돼. 사위가 말했어. 목소리가 다급했지. 거짓말. 작년에도 그랬잖아. 연락 안 하더니 또 여행 온다고 연락하고. 제니가 소리쳤어. 목소리가 떨렸지. 조용히 해. 장모님 방 근처라고. 사위가 제니의 팔을 잡았어. 끌고 가려는 것 같았지. 나는 얼른 문을 닫았어. 가슴이 두근거렸어. 방금 본 게 뭐지? 벽에 기대섰어. 숨을 고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복도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들렸지. 다시 문을 열었어. 복도는 조용했어. 아무도 없었어.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앉았어. 머릿속이 복잡했어. 사위랑 제니가 무슨 사이지? 끝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작년에도 만났다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 이번 여행을 사위가 제안했지. 말레이시아로 온 것도 사위가 정했어. 제니가 가이드라는 것도 둘이 아는 사이였던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 숨이 막혔지. 딸은 알까? 미선이는 이걸 알고 있을까? 아니야, 모를 거야. 알았으면 이렇게 편하게 있지 못했을 거야. 그럼 나만 알게 된 거네. 이 비밀을. 어떡하지? 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어. 생각이 복잡했지. 창밖을 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지. 시계를 봤어. 3시였어. 딸내는 저녁에 온다고 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 침대에 누웠어. 눈을 감았는데 사위랑 제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 우리 끝난 거잖아. 작년에도 그랬잖아. 작년에도 만났다는 거야. 그럼 딸이랑 결혼하고도 만났다는 거잖아. 화가 났어. 사위한테, 제니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왜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을까? 모르는 게 나았을 텐데.
비가 세차게 내렸어. 천둥 소리도 났지. 번개가 번쩍였어.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참았어. 울면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딸한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정해야 해. 시간이 흘렀어. 비는 계속 내렸지. 6시쯤 됐어.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저희 이제 돌아가요. 1시간 후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와. 엄마 저녁은요? 나 먹었어. 거짓말이었어.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입맛이 없었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 얼굴이 수척해 보였지. 눈가에 그림자가 졌어. 화장을 조금 했어. 티나지 않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니까. 7시쯤 노크 소리가 났어. 엄마, 저예요. 딸 목소리였어. 문을 열었지. 어떻게 다녀왔어? 재밌었어요. 동굴도 구경하고 트레킹도 하고. 딸은 신나 보였어. 뒤에 사위랑 준혁이도 있었지. 사위를 봤어. 눈이 마주쳤어. 사위는 자연스럽게 웃었어. 어머님, 잘 쉬셨어요? 응, 잘 쉬었어. 목소리가 떨렸어. 애써 평정을 유지했지. 내일은 같이 가셔야 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딸이 말했어. 그래, 알았어. 짧게 대답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럼 내일 봐요. 푹 쉬세요. 셋이 돌아갔어. 문을 닫았어. 다리에 힘이 풀렸어. 벽에 기대섰지. 내일 뭐라고 하지? 딸한테 말해야 하나? 밤새 고민했어. 잠을 거의 못 잤어. 눈만 뜨고 천장을 봤지. 결론은 안 났어. 아직 확신이 없었어.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 내가 본 게 진실이라는 걸. 이 여행이 효도 여행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어.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었거든.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았지. 거울을 봤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 얼굴이 헬쑥했지. 화장을 해도 가릴 수가 없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참았던 걸 오늘 말해야 하나. 가슴이 답답했어. 숨쉬기가 힘들었지. 씻고 옷을 입었어. 손이 떨렸어. 지퍼를 올리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지. 식당으로 내려갔어. 딸네 가족이 벌써 와 있었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중이었지. 엄마, 여기요. 딸이 손을 흔들었어. 다가갔어. 다리가 무거웠지. 어머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사위가 말했어. 걱정하는 척이었지.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어. 괜찮아.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 음식을 담으러 갔는데 입맛이 없었어. 빵 한 조각이랑 커피만 가져왔지. 엄마, 그것만 먹어요? 더 먹어야죠. 딸이 말했어. 배가 안 고파? 어제 저녁도 안 드셨다면서요. 몸 상하겠어요. 신경 쓰지 마. 말투가 차가웠어. 딸이 눈치챘는지 이상하게 쳐다봤지.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 오늘 일정은 시내 쇼핑이었어.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품 사는 시간이라고 했지. 버스를 타고 쇼핑센터로 갔어. 큰 건물이었어.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지. 자유시간 2시간 드립니다. 여기서 쇼핑하시고 3시에 여기서 모이세요. 가이드가 말했어. 제니였어. 나는 제니를 쳐다봤어. 제니도 나를 봤지. 눈이 마주쳤어. 제니가 시선을 피했어. 어색한 표정이었지. 딸네 가족은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 나도 따라 들어갔지. 화장품 매장이었어. 딸이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 사위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나는 구석에 서 있었어.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았어. 1시간쯤 지났을까? 딸내는 쇼핑백을 들고 나왔어. 꽤 많이 샀나 보더라고. 엄마는 안 사요? 필요한 게 없어. 그래도 뭐라도 하나. 됐어. 딸이 입을 다물었어. 내 말투가 날카로웠나 봐. 카페로 갔어. 앉아서 커피를 시켰지. 딸은 케이크도 주문했어. 테이블에 앉았어. 침묵이 흘렀지. 준혁이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 어머님, 이번 여행 어떠셨어요? 나는 사위를 봤어. 똑바로 봤지. 사위가 시선을 피했어. 글쎄, 한 단어만 내뱉었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 많이 힘드셨죠? 연세도 있으시고. 사위가 또 말했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지.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은 의도를 알고 있었어. 힘들었지. 그래도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어요. 추억이라니. 무슨 추억? 혼자 방에 남겨진 기억? 계단에서 비틀거린 기억?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어. 참고 있던 게 터질 것 같았지. 도연 씨, 내가 불렀어. 사위가 나를 봤지. 네, 어머님.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 딸이 컵을 내려놨지. 사위는 굳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가이드 제니 말이야. 너랑 무슨 사이냐고. 목소리가 떨렸어.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지. 사위 얼굴이 창백해졌어. 딸이 끼어들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랑 제니가? 어제 봤어. 복도에서 싸우는 거. 딸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사위는 변명을 시작했지. 어머님, 오해십니다. 그건 그냥. 뭐가 오해야? 끝났다고 했잖아. 작년에도 만났다고 했고. 내 목소리가 커졌어.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 딸이 사위를 봤어. 도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위는 당황한 표정이었어. 말을 더듬었지. 미선아, 그게. 아니야. 오해야. 오해라고. 내가 똑똑히 들었어. 내가 소리쳤어. 참을 수가 없었어. 딸이 일어났어. 얼굴이 빨개졌지.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쳐다보면 어때? 내 딸이 속고 있는데. 엄마, 딸도 소리쳤어. 목소리가 떨렸지. 엄마는 또 오해하시네. 맨날 이러시잖아요. 의심하고 참견하고.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 딸이 날 믿지 않았어. 오해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 엄마가 뭘 알아요? 도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딸이 사위를 감쌌어.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 나는 일어났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 엄마. 딸이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 카페를 나왔어. 복도를 걸었어.
눈물이 흘러내렸지. 닦지 않았어. 화장실로 갔어. 거울 앞에 섰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어.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 손이 떨렸지. 이게 효도 여행이야? 거울 속 나한테 물었어. 대답은 없었지. 한참을 화장실에 있었어. 나가기 싫었어. 딸내 가족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시간이 됐어. 집합 장소로 가야 했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갔어. 다들 모여 있었어. 딸내 가족도 있었지. 나는 떨어져서 섰어. 딸이 다가오려고 했어. 손을 들어 막았지. 오지 마. 딸이 멈춰 섰어. 상처받은 표정이었지. 하지만 나도 상처받았어. 버스를 탔어. 제일 뒷자리에 혼자 앉았어. 딸내 가족은 앞쪽에 앉았지. 호텔로 가는 길 창밖만 봤어. 눈물이 계속 났어. 소리 없이 흘렀지. 호텔에 도착했어. 방으로 올라가서 짐을 쌌어. 내일 새벽에 출발하니까. 옷을 개키는데 눈물이 떨어졌어. 옷이 젖었지. 이게 내 마지막 여행이야. 중얼거렸어. 다시는 이런 여행 안 올 거야. 절대로. 저녁 때 딸한테서 문자가 왔어. 엄마, 저녁 같이 먹어요. 답장하지 않았어. 혼자 컵라면을 끓여 먹었지. 마지막 남은 컵라면이었어. 먹으면서 울었어.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지. 이제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하나? 혼잣말을 했어. 계획을 세워야 했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한 가지는 확실했어. 더 이상 가족만 바라보고 살지 않을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해서. 밤이 깊어갔어. 창밖은 어두웠지. 불빛들만 반짝였어. 내일이면 한국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지. 하지만 집이 집 같지 않을 것 같았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모든 게 변했어. 이 여행으로. 침대에 누웠어. 눈을 감았지. 내일을 위해 자야 했어.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 그냥 눈만 감고 있었지. 긴 밤이었어.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렸어. 거의 잠을 못 잤지.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까?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어. 빠뜨린 게 없나 확인했지. 화장실도 돌아봤어. 거울을 봤어. 얼굴이 말이 아니었지. 눈은 퉁퉁 부었고 안색은 창백했어. 이제 돌아가는구나. 혼잣말을 했어.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지.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어. 로비로 내려갔어. 다들 모여 있었지. 피곤한 얼굴들이었어. 딸내 가족도 있었어. 딸이 나를 봤지. 다가오려다가 멈췄어. 내가 외면했거든.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나는 혼자 앉았어.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지. 창밖을 봤어. 어둠 속에 가로등만 지나갔어. 아침이 오고 있었지. 공항에 도착했어.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 모든 게 기계적이었지. 비행기에 올랐어. 이번에도 창가 자리였어. 딸은 다른 줄에 앉았지. 비행기가 이륙했어. 말레이시아가 점점 멀어졌어. 다시는 안 올 거야. 기내식이 나왔지만 먹지 않았어. 입맛이 없었거든. 승무원이 물었어. 식사 안 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물만 마셨어. 창밖만 봤지. 몇 시간이 지났어.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 익숙한 풍경이었지. 착륙했어. 인천공항이었어.
집에 돌아왔구나. 짐을 찾고 나왔어. 딸네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지. 사위가 다가왔어. 어머님, 저희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혼자 갈게. 그래도 됐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사위가 물러났지. 딸이 왔어. 엄마 화 좀 풀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이제 그만 좀 해. 난 피곤해.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 나는 돌아섰어.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갔어. 뒤돌아보지 않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어.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 한국이 맞네. 집에 도착했어. 문을 열고 들어갔지. 먼지 냄새가 났어. 며칠 비워둬서 그런가 봐.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 텅 빈 집이었지. 조용했어. 다 왔네. 혼잣말을 했어. 여행이 끝났어. 악몽 같은 여행. 머릿속이 복잡했어. 뭐부터 해야 하나. 일단 씻었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했지. 몸의 피로를 씻어냈어.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 냉장고를 열어봤지. 텅 비어 있었어. 장을 봐야겠다 싶었어. 편의점에 갔어. 라면이랑 우유, 계란을 샀지.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어. 김치도 꺼내 놓았지.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났어. 한국 음식이 이렇게 그리웠나?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 익숙한 일이었지.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 휴대폰을 봤어. 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지. 엄마, 잘 들어가셨어요? 전화 좀 받아요. 답장하지 않았어. 아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 며칠이 지났어. 딸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지.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어. 받지 않았어. 무시했지. 일주일쯤 됐을 때 사위가 찾아왔어. 초인종이 울렸거든. 문을 안 열었어. 또 울렸지. 어머님, 저 도연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시했어. 조용히 있었지. 어머님,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사위가 애원했어. 하지만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 움직이지 않았지.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어. 갔나 보더라고. 다음 날은 딸이 왔어. 문을 두드렸지. 엄마, 나야 미선이. 문 열어. 역시 열지 않았어. 엄마, 제발 좀 문 열어봐요. 얘기 좀 해요. 딸이 울먹였어. 하지만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도연이가 설명하고 싶대요. 오해라니. 내가 똑똑히 봤는데. 엄마. 딸이 소리쳤지만 나는 귀를 막았어. 1시간쯤 지나서 딸도 갔어.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더 해야 해. 다음 날 반찬 가게로 갔어. 오래된 친구 방 여사가 반겼어. 어머, 정욱이. 여행 잘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었나 봐.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나이 들면 여행도 힘들더라고. 박 여사랑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 다른 얘기들을. 여행 얘기는 안 했지. 있잖아, 박 여사. 응?
나랑 같이 가게 해볼래? 동업으로. 박 여사가 놀란 표정이었어. 갑자기 왜? 혼자 하기 외로워서.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은 바쁘게 살고 싶었어. 생각할 시간이 없게. 좋지. 나도 심심했는데 잘 됐네. 박 여사가 기뻐했어. 우리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 가게를 새로 단장하기로 했어. 메뉴도 늘리고 인테리어도 바꾸기로.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 페인트 칠도 하고 간판도 새로 달았지. 바쁘게 움직였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한결 나았어. 가게 재오픈 날이었어. 단골 손님들이 많이 왔어. 사장님, 가게가 완전 새로워졌네요. 예쁘죠? 우리 둘이 직접 했어요. 박 여사랑 나는 뿌듯했어. 우리 힘으로 해낸 거였지.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문이 열렸어. 사위였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지. 어머님, 나는 글을 봤어. 표정을 굳혔지. 무슨 일이야? 가게 운영하시는 거 도와드리러 왔어요. 제가 장사 경험이 좀 있어서. 필요 없어. 어머님, 제발 오해 좀 풀어주세요. 제니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나가줄래? 어머님,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를 높였어. 사위가 움찔했지. 박 여사가 나섰어. 손님, 영업 끝났어요. 나가주세요. 사위는 한숨을 쉬었어. 봉투를 카운터에 놓고 나갔지. 미안해요. 봉투를 열어봤어.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어. 비싼 거였지. 쓰레기통에 버렸어. 박 여사가 말렸지. 아깝잖아. 그냥 먹어. 필요 없어. 집으로 돌아왔어. 현관문을 잠갔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 화면 속 가족들은 행복해 보였어. 웃고 떠들고. 나는 혼자였어. 텅 빈 집에서. 이제 내 손으로 번 돈은 내 손으로 쓸 거야. 중얼거렸어. 그렇게 살기로 했어. 더 이상 가족한테 기대지 않기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잘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불을 껐어. 잠자리에 들었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 고요한 밤이었어. 혼자였지만 괜찮았어. 이제는 익숙해질 거야. 혼자 사는 것에, 혼자 버티는 것에. 눈을 감았어. 내일도 가게 나가야지. 바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게 내 인생이야. 한 달이 지났어. 가게는 제법 잘 됐지. 박 여사랑 호흡도 잘 맞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6시부터 반찬을 만들었어. 손이 바빴지. 생각할 틈이 없었어. 그게 좋았어. 바쁘게 살면 아프지 않으니까. 딸한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전히 받지 않았지.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윤정옥 고객님이십니까? 저는 한빛은행 자산관리팀입니다. 은행이었어. 무슨 일인가 싶었지. 네, 맞아요. 고객님 예금과 보험금, 부동산 자산에 대해 상담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자산이라니. 별로 많지도 않은데. 무슨 상담인데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음 날 은행에 갔어. 젊은 여직원이 맞아줬지. 어르신,
현재 보유하신 자산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서류를 보여줬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이 정도면 유언장 작성을 권해드려요. 만약을 위해서요. 유언장이라니. 나이 들면 생각해야 하는 거였지. 유언장요? 네, 자녀분들께 어떻게 물려주실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녀한테 물려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답답했어.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시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어.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지. 내 재산을 딸한테 물려준다? 그래서 사위가 쓰게 한다고? 아니야. 그건 싫어. 며칠 동안 고민했어. 밤에 잠도 안 오고 머릿속이 복잡했지.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봤어. 독거노인 지원재단 기부금으로 무료 급식소 운영. 기사를 읽었어.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재단이었지. 가슴이 뛰었어. 이거다 싶었어. 그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변호사가 물었어. 유언장 쓰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상속 계획이시죠? 아니요.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어. 놀란 표이었지. 기부요? 네. 내 재산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어. 진지한 얼굴이었지.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아직 몰라요. 알릴 필요도 없고,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있어서 그건 나중 일이에요. 일단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재단에 기부는 하되 내 이름으로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나는 생각해둔 걸 말했어. 윤정옥 반찬 나눔이요. 혼자 사는 노인들한테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는 거예요. 평생 반찬 만들어서 살았잖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 변호사가 감탄한 표이었어. 정말 멋지십니다, 어르신. 멋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가족분들 반대가 심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내 돈이잖아요. 목소리가 단호했어.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 1시간 넘게 걸렸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 손이 떨렸지. 평생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 서명을 했어. 윤정옥. 또박또박 썼지. 이제 공증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왔어. 바깥 공기가 상쾌했지. 가슴이 후련했어.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어. 박 여사한테 얘기했어. 가게에서 차를 마시면서 내 재산 기부하기로 했어. 박 여사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지. 뭐? 기부? 딸은? 딸한테는 안 줘. 노인복지재단에 줄 거야. 미쳤어? 자식한테 줘야지. 자식이 뭐 했는데. 여행 가서 나만 혼자 남기고.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 그래도 그렇지. 피부치인데. 피부치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딸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알게 뭐야. 내가 죽고 나서 알 일인데. 박 여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말리지 않았어.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해.
근데 후회는 하지 마. 안 해. 이미 결정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썼어. 딸한테 줄 편지. 편지지를 꺼냈어. 펜을 들었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쓰기 시작했어. 미선아. 첫 마디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 엄마는 이제 너희 대신 나를 돌볼 거야.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 평생 가족만 보고 살았어. 너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려갔지. 근데 말이야. 눈물이 떨어졌어. 편지지에 얼룩이 졌지.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더라. 무시당할 때 외로워지는 거야. 계속 썼어. 하고 싶은 말을 다 썼어. 여행에서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계단에서 뒤처졌을 때, 사진에서 빠졌을 때,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 엄마가 얼마나 작아지는 기분이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마지막 문장을 썼어. 엄마의 마지막 여행은 나를 찾는 여행이었어. 그리고 이제 찾았단다. 펜을 놓았어. 편지를 봉투에 넣었지. 주소를 쓰려다가 멈췄어. 아직 보내지 말자. 때가 되면 보내는 거야. 서랍에 넣어뒀어. 언젠가 딸이 이 편지를 읽을 거야. 그날 밤 푹 잤어. 오랜만에 편하게 잤지. 다음 날 아침 가게에 나갔어. 손님들이 왔어. 사장님, 오늘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정성껏 만들었으니까요. 웃으며 대답했어. 진심이었지. 반찬을 담아주면서 생각했어.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나서도 누군가 이 일을 계속하겠지. 내 이름으로.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 텔레비전을 보며 먹었지. 외롭지 않았어. 이제는 혼자가 편했어.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없었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 달이 떠 있었어.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에 대고 물었어. 남편이 대답할 리 없었지. 하지만 괜찮았어.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잘하고 있어. 윤정옥,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어.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지. 밤이 깊어갔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지. 또 반찬 만들어야지. 그게 내일이고 내 인생이야. 만족스러웠어. 처음으로 내 선택에 만족했지. 눈을 감았어. 편안한 마음으로. 두 달이 흘렀어.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 가게는 여전히 잘 됐어. 박 여사랑 나는 이제 완벽한 팀이 됐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뭘 해야 할지 알았어. 정호가 김치 좀 더 담가야겠다. 주문이 많아. 그래, 오늘 배추 더 사올게. 이런 식이었어. 편했지. 가족보다 더 편했어.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 딸이었어. 두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 나는 열쇠를 돌리는 손을 멈췄어. 무슨 일이야?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바쁘거든. 제발요, 엄마. 5분만요. 딸의 눈이 빨갰어. 울었나 봐.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어. 들어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딸이 따라왔지. 의자를 내놨어. 딸이 앉았어. 나는 서 있었지. 할 말이 뭔데?
엄마, 미안해요. 딸이 고개를 숙였어. 어깨가 떨렸지. 도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 예상은 했지만 듣고 보니 또 달랐어. 그래. 짧게 대답했어.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제니랑 1년 전부터 만났대요. 이번 여행도 제니 보러 간 거였고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 소리를 죽이며 울었지. 나는 가만히 서 있었어. 위로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엄마 말 믿지 않아서 미안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딸이 일어나서 내게 다가왔어. 안으려고 했지. 나는 뒤로 물러섰어.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아니야. 딸의 얼굴이 무너졌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딸이 돌아섰어. 문 쪽으로 걸어갔지. 문을 열다가 돌아봤어. 엄마, 사랑해요. 대답하지 않았어. 딸이 나갔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 손이 떨렸어.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울지 않았어. 박 여사가 들어왔어. 누구 왔었어? 딸. 그래. 뭐래? 헤어진대. 사위랑.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 그것 봐. 내 말이 맞았잖아. 맞아서 뭐해? 딸만 힘들지. 그래도 이혼하는 게 나아. 저런 남자랑 살 수는 없잖아. 박 여사 말이 맞았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어르신, 공증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혹시 유언장 내용 수정하실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대로 좋아요. 전화를 끊었어. 뭔가 매듭이 지어진 기분이었지. 서랍을 열었어. 딸한테 쓴 편지가 있었어. 꺼내서 읽어봤어. 2달 전에 쓴 편지였지. 내용을 다시 읽으니 마음이 복잡했어. 그때는 화가 많이 났었거든. 지금도 화는 나. 하지만 조금 달라졌어. 펜을 들었어. 마지막 문장 아래에 한 줄 더 썼어.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봉투에 넣었어. 봉했지. 우표를 붙였어. 주소를 썼어. 딸네 집 주소.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어. 가게 앞 우체통이었지. 편지를 넣으려다가 멈췄어. 정말 보낼까? 한참을 고민했어. 우체통 앞에서 서 있었지. 결국 넣었어. 편지가 우체통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 갔네. 중얼거렸어. 이제 딸이 읽겠지. 며칠 후에 가게로 돌아왔어. 손님들이 벌써 와 있었어. 사장님, 늦으셨네요. 미안해요. 금방 갈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에 섰어. 반찬을 담기 시작했지.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웃으며 대답했어. 진짜 웃음이었어. 저녁 때 박 여사랑 차를 마시며 얘기했어. 있잖아, 박 여사. 응, 나 행복해. 박 여사가 놀란 표정이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지금 이 순간 난 행복해. 박 여사가 웃었어. 그래, 나도 행복해. 너랑 이렇게 같이 일하니까. 둘이 웃었어. 따뜻한 웃음이었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
주름은 더 깊어졌어. 흰머리도 늘었지. 손도 거칠어졌어.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 예전보다 또렷했어. 윤정옥, 너 잘 살고 있어. 거울 속 나한테 말했어. 진심이었지. 침대에 누웠어. 편안했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장 봐야 하고 반찬 만들어야지. 그게 내 일상이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 눈을 감았어. 잠이 스르륵 왔어. 며칠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받지 않았어. 문자가 왔지. 엄마, 편지 받았어요. 울면서 읽었어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지웠어. 대답하지 않았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한 달쯤 지났을까? 추석이 다가왔어. 박 여사가 물었어. 추석에 딸네 집 가? 아니, 여기서 보낼 거야. 혼자? 혼자가 편해. 그럼 우리 집에 와. 내가 음식 많이 할 테니까. 고마워. 그럴게. 추석날 박 여사네 집에 갔어. 박 여사 가족들이 반겼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 떡국도 먹고 전도 먹었지. 박 여사 손주가 물었어. 할머니, 외로우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 아니야, 안 외로워. 할머니는 지금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 나도 웃었지. 집에 돌아왔어.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 텔레비전을 켰어.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 보다가 문득 생각했어. 딸은 뭐 하고 있을까? 휴대폰을 들었어. 딸 번호를 눌렀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 신호음이 울렸어.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엄마. 딸 목소리였어. 놀란 목소리였지. 응, 나야. 엄마, 전화 주셨네요. 딸이 울먹였어. 추석인데 뭐 하나 싶어서. 엄마, 고마워요. 전화해줘서. 너는 뭐 해? 준혁이랑 둘이 있어요. 떡국 끓여 먹었어요. 그래. 침묵이 흘렀어. 어색했지. 엄마,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글쎄, 나중에. 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래. 건강해라. 엄마도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 가슴이 따뜻했어.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천천히. 창밖을 봤어. 보름달이 떠 있었지. 밝은 달이었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어.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하늘에 대고 물었어. 바람이 불었어. 창문을 흔들었지. 대답 같았어. 잘하고 있다고. 웃음이 났어. 혼자 웃었어. 그래, 윤정옥. 너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 편안했어. 마음이 평화로웠지. 내 인생의 마지막 여행은 나를 찾는 여행이었어. 그리고 이제 찾았어. 진짜 나를. 가족을 위해 사는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나를.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행복해. 눈을 감았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내일 아침 또 일어날 거야. 또 하루를 살아갈 거야.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그게 내 인생이야. 윤정옥의 인생.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